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음주운전 행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주운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 안 나겠지, 안 걸리겠지, 지금까지 내가 대리를 쭉 불러와 봤는데 단속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행운을 시험하는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이고요. 다른 또 하나의 유형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경찰서에 가서야 비로소 기억해내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19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생기면서 처벌이 매우 세졌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대한 명확하고 솔직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0.03에서 0.08% 구간, 여기를 편의상 제1구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0.08에서 0.2 사이의 구간을 제2구간, 그 다음에 0.2 이상 음주 대취 구간이죠. 여기를 제3구간이라고 편의상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범죄로 처벌되는 기준은 그러니까 결국 0.03%라는 건데, 이것은 사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선진국이 0.05%나 0.08%를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로 삼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단속 방법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이상 운전 패턴을 보인다든가 다른 법규 위반을 한다든가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그 음주 측정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경찰이 길을 막고 서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줄 세워서 일제히 단속하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례없는 방식이죠.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착해서 그러시는 건지 모두들 아무런 불만 없이 잘 살고 계십니다.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걸 우선 한다라는 기치하에 이런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쪽 국민들은 어떻게 했을까 좀 상상하면 재밌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것 같으면 제1구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구간은 1년에서 2년의 징역 또는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 3구간은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 이렇게 되는데요. 문제는 재범일 경우입니다. 우리 법은 현재 음주 재범을 10년 내의 재범의 경우만 문제 삼을 것처럼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실 몇 년 만에 음주운전을 했는지, 10년 안에 했는지, 몇 년 만에 했는지 이것은 적용 법조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통틀어서 이번이 몇 번째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10년 내에 한 거냐 아니냐, 11년이냐 아이 그러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처벌은 초범일 때처럼 세 구간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1, 2구간을 합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 덩어리로 처벌을 하고요. 0.2 이상의 그 3구간을 하나의 구간으로 봐서 2년 이상 6년 사이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으로 이렇게 두 구간으로만 나눠서 처벌하는 것이 재범 이상의 처벌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은 결국은 이걸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음주 단속 몇 번째인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죠. 근데 사실 답은 없습니다. 평균적인 답을 말씀드리자면 만약 초범이라면 약식 기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두 번째라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예외적으로는 실형이 검토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라면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고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처벌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공식화할 수 없는 게 이것이 단순 음주운전인지 아니면 사고를 수반한 음주운전인지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딱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판결문을 보면은 음주운전은 3번까지 용서된다는 선입견을 깨기 위하여 두 번째에 실형을 선고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모르겠지만 재범 이상의 경우나 사고를 수반한 음주운전이라면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고 특히 형벌의 종류에 따라서 실직하실 수 있는 분들, 즉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문직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냐 집행유예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바로 실직하거나 아니면 장기간의 자격정지가 따라오는 불이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쉽게 할 수 있지만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가 지금 말씀드리는 음주운전입니다. 여러분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자가 구속되어 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무슨 크림빵 아버지를 치여서 뭐 치사에 이르게 했다거나 하는 것 같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단순 음주운전 횟수가 모여서 아니면 접촉사고가 됐든 뭐가 됐든 사고를 내기 때문에 징역을 살고 있는 분이 대부분인데 막상 재판 과정에 관해서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태반이 자기가 벌금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앉아있다가 법정 구속된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나마 국선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재판받다가 법정 구속된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판사하고 검사 앞에 서서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다가 법정 구속된 거지.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걸 겁니다. 야,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것일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형이 저렇게 나오도록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에는 여러분이 아시지 못하는 음주 측정의 불확실성과 법적 공백이라는 간극이 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어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처단의 수준과 피고인이 영위해 오던 무너지는 인생 사이에 어떤 균형점이 있음을 변호사는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2025년 8월 현재 음주운전을 했는데 초범이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0.2% 이하의 수치로 처음 단속된 것이라면 벌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될 겁니다. 그런데 0.2 이상으로 초범으로 단속되셨다면 1,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될 겁니다. 즉 벌금 약식 기소되실 것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범부터는 수치에 상관없이 정식 기소되는데 검사는 재판에서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정도를 구형하는데 선고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확률이 전체 사안을 고려했을 때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선고형입니다. 바로 실형 10개월 정도가 나오고 법정 구속을 시켰다가 구속 석 달 후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달아서 석방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항소심을 잘 만났을 때 얘기지 항소 기각을 쏟아내는 재판장님을 만나면 그냥 기각되어서 실형 10개월을 두 번째부터 바로 사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 사이가 구형될 것이고, 평균적으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단순 음주운전 사안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고가 났다면 또는 운전 경위에 특수성이 있다면 다른 변수가 생긴 거니까 수사 때부터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됐는데 뭘 더 할 게 있을까 싶겠지만은 뭘 더 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음주운전할 때 이미 자신의 행운을 한번 시험해 보셨잖아요. 그때 없었던 행운이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때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